당신은 상상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가장 가까워서는 안 될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가장 은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기 그 충격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 평범한 사위 김민준, 그리고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채 쓸쓸함을 견디던 그의 장모 박미숙. 예기치 못한 합가는 그저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감정의 씨앗이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죠. 매일 밤 서로의 외로움에 기댄 대화, 무심코 스친 손끝에서 시작된 전류. 그들은 대체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을 뒤흔드는 선을 넘어선 걸까요? 평범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차마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그들의 위험하고도 뜨거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김민준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 안에 견고한 행복이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거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탁, 그의 아내 수연은 현명하고 살뜰했으며 두 아이는 그들의 세상 전부였다. 주말이면 다 함께 공원으로 향했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수연과 소파에 앉아 나누는 소박한 대화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기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그 견고한 기둥을 흔들었다. 한밤중 울린 수연의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믿기지 않는 비보였다.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죽음, 심장마비, 채 준비할 틈도 없이 단숨에 이별을 고한 잔인한 현실이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위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그 평온했던 일상은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졌다. 박미숙 여사는 겨우 50대 초반이었다. 곱고 단아한 외모와는 달리 평생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온 여린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부재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절반이 띠껴져 나간 듯한 공허함이자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절망이었다. 장례식 내내 넉나간 얼굴로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은 곧 찾아올 고독의 그림자를 예고하는 듯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장모님의 쓸쓸함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저리게 했다. 더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었다. 매일 밤 불안감에 잠 못 이루며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는 수연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정서적인 지지뿐 아니라 당장 혼자 남은 어머니의 살림살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돌봄까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벽은 너무나 높았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수연은 결국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합가를 제안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시에 자신마저 지쳐가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너무 힘들어 하셔. 게다가 혼자 사시기엔 여러모로 무리가 있어.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처연했다. 민주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물론 이제껏 다른 가족과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에게 장모님과의 합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분명 불편함과 어색함이 따를 터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야말로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스스로를 강하게 설득했다. 그저 잠시 동안의 불편함일 뿐이야. 가족을 돕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그는 합가가 평범한 가족의 확장이자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단순히 가족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금지된 감정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될 줄은. 장모 박미숙 씨가 김민준의 집에 들어온 첫날은 온 가족에게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실에 놓인 새로운 짐들과 안방 옆 작은 방에서 풍기는 미숙 씨 특유의 오래된 비누의 향기는
공간의 익숙함을 조금씩 침범하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 민준과 엄마 미숙 씨 사이에서 애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공기 속 어색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셋이 함께 앉은 저녁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는 조심스럽고 단어 하나하나에 불필요한 무게가 실렸다. 특히 민준과 미숙 씨 사이에는 미묘한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주치는 시선은 짧게 끊어졌고 대화는 꼭 필요한 말만 오갔다. 민준은 장모의 식탁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젓가락질 물컵을 들어 올리는 손길, 심지어는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까지 평소 같으면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사소한 것들이 그의 오감을 예민하게 자극했다. 불편함이었음이 분명했다. 수연은 이런 미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결혼 10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그녀의 일상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쏟아지는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는 그녀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엄마가 거실 소파에 떨어져 앉아 어색하게 침묵하는 풍경조차 그저 두 사람이 아직 서로에게 익숙지 않아서겠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다. 그녀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의 작은 불협화음 정도로만 인식될 뿐이었다. 그러나 민주는 달랐다. 자신도 모르는 새. 그의 시선은 자꾸만 장모의 동선에 머물러 있었다. 거실을 오가는 그녀의 뒷모습,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옆모습, 그리고 가끔씩 마주치는 그녀의 쓸쓸한 눈빛. 그는 이런 자신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다. 장모가 혹여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필요한 것은 없을까 하는 걱정. 그는 그녀가 무심코 흘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감정을 살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배려는 지극히 사위로서의 도리였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금지된 감정의 씨앗이 밤이 깊어질수록 미숙의 방은 더 깊은 침묵 속에 잠겨들었다. 남편이 떠난 지 햇수로 3년. 처음에는 슬픔으로 가득 찼던 빈자리가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침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 식탁, 그리고 그녀의 모든 사사로운 이야기를 들어주던 짝을 잃은 외로움. 미숙은 그 모든 것들이 지쳐 그녀를 짓누르는 기분이었다. 거실 탭에서는 흔한 드라마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닿지 않았다. 그저 메마른 세상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장모의 뒷모습을 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무심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저 사위로서 던진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미숙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처 다 지우지 못한 쓸쓸함이 맺혀 있었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한 잔 끓여주겠다고 했다. 그날 이후 사소한 대화들이 이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하루의 단상들, 거실에 새로 들여놓을 화분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스치는 지난 삶의 조각들. 민주는 그녀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기억하고 출근길에 마주친 예쁜 꽃집에서 작약 한 송이를 사들고 오기도 했다. 미숙은 민준이 아침마다 아내에게 준비해주는 간단한 식사를 거들거나 그의 와이셔츠 다림질을 자처했다. 서로에게 의무감 없이 베푸는 작은 배려들은 마치 따뜻한 온기처럼 얼어붙었던 두 사람 사이를 서서히 녹여갔다. 점차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주는 자신의 직장 생활의 고충을, 미숙은 홀로 가정을 지켜온 지난 세월의 무게를 털어놓았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아내조차 몰랐던 장모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상실감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 미숙 또한 겉보기엔 강하고 든든한 사위가 가진 내면의 여린 부분과 세상의 고단함을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사위 이상의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발견한 예상치 못한 공감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동시에 위태로웠다. 가장 가까워서는 안 될 두 사람 사이에 그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싹트고 있었다. 민준의 아내, 그러니까 미숙의 딸인 유진은 여전히 바빴다. 늦은 귀가, 피곤에 지친 얼굴, 짧은 대화, 그들의 일상은 이미 각자의 섬이었다. 그러나 민준에게는 섬이 하나 더 생겼다. 그것도 지척에 언제든 기대고 싶은 섬 미숙이었다. 밤은 그들의 은밀한 해방구였다. 모두가 잠든 고요 속에서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혹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안부나 집안일이었다. 그러다 점차 민주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미숙은 홀로 견뎌온 삶의 무게와 지나간 세월의 쓸쓸함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진에게는 결코 말할 수 없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이 장모와 사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민주는 미숙에게서 잃어버렸던 안온함을 발견했다.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던 깊은 이해와 따뜻한 위로. 그는 미숙의 온화한 눈빛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속내까지도 보듬어지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미숙 또한 민준의 다정한 시선과 진심 어린 공감에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마주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애정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날 그녀를 설레게 했던 어떤 울림이 있었다. 홀로 된 삶의 긴 터널을 지나며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듯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낯설면서도 감미로운 금지된 설렘이 그녀의 심장을 간지렸다. 한 오늘 밤이었다. 민준이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을 때 미숙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다. 컵을 건네는 순간 그들의 손끝이 스쳤다. 찰나였다.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은 한여름 번개처럼 둘 사이를 가로질렀다. 뜨거운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올라 심장을 관통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고 미숙의 뺨에는 옅은 홍조가 스쳤다. 짧은 침묵 속에서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그 속에는 숨겨왔던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끌림. 그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서로의 체온이 닿았던 그 자리에는 끈적한 여운이 남았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들은 이제 의식적인 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주는 장모의 방문이 닫혀 있으면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고 미숙은 민준의 퇴근 시간을 저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었다. 금기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지만 그 벽은 이젠 투명한 유리가 되어버린 듯했다. 모든 것이 보이고 느껴지는 도덕과 윤리하는 견고한 틀 안에서 두 영혼은 폭풍우 속 흔들리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알았다.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그리고 그 강 끝에는 파멸 혹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억수 같은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도시의 불빛마저 집어 삼킬 듯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밑소리를 듣고 있었다. 미숙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섬광처럼 짧은 빛이 터진 후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전이었다. 어머나 미숙의 놀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찾으려 애썼다.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켰지만 좁은 액정 불빛으로는 집 전체의 광대한 어둠을 밀어낼 수 없었다. 빗소리는 더욱 맹렬해지고 정전이 가져온 고요함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듬듯 감지했다. 익숙했던 집안의 모든 사물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변한 듯 느껴졌다. 민주는 미숙에게 다가갔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던 그의 손이 미숙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예상치 못한 따뜻함, 익숙하면서도 낯선 온기가 두 사람의 몸에 짜릿한 전류처럼 흘렀다. 손목을 타고 올라온 온기가 서로의 외로움이 만든 깊은 골을 더듬듯 파고들었다. 미숙은 대답 대신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폭우와 정전이 만들어낸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즉 타인의 온기에 대한 갈망에 휩싸였다. 서로에게 드리워진 외로움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순간이었다. 빗소리에 모든 소리가 묻혔고 어둠은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는 완벽한 장막이 되었다. 이성은 흐려지고 오래도록 억눌렸던 외로움이 충동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들었다. 민주는 미숙이 손을 잡은 채 그녀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진 순간 미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민준에게로 기울었고 그들의 입술은 오랜 갈증처럼 서로를 찾아 헤매다 결국 맞닿았다. 촉촉하고 뜨거운 감각이 온몸으로 번져갔다. 금지된 불꽃이 터져 오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은 폭우 속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다.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었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한순간의 충동이자 오랜 외로움이 뒤섞인 그들의 은밀한 관계가 바로 그 밤 검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금기의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민주는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찬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밤새 벌어진 일에 잔상과 미숙의 채취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남아 그의 신경을 끈적하게 휘감았다. 가슴 속에는 어제 밤의 뜨거운 만큼이나 강렬한 죄책감과 혼란이 격렬한 파도처럼 일렁였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거실로 나선 민준의 눈에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장모, 미숙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어제의 밤 세상의 모든 도덕적 잣대를 산산조각 낸 그 여인이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어깨를 보는 순간 민주는 끓어오르는 욕망과 차가운 공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민준 씨. 아침 먹자.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고 상냥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미묘한 파동이 숨어 있는 듯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눈은 허공을 헤매거나 접시 위 반찬에만 고정될 뿐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은밀한 시선은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순간순간 맞닿았다. 그 찰나의 눈빛 속에는 어둠의 밤을 공유한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갈망과 후회,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끌림이 담겨 있었다. 밥알을 씹는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 하나하나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을 고발하는 소음 같았다. 민주는 애써 평범한 사위의 가면을 쓰고 딸의 안부를 묻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혀는 자꾸만 굳어졌고 미숙 역시 어딘가 모르게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손이 찻잔을 잡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연극은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골마가고 있었다. 말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두 사람의 심장을 옥죄는 거대한 뱀처럼 느껴졌다. 딸아이의 밝은 웃음소리, 아내의 무심한 한마디조차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이 관계를 끊어야만 했다.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은밀함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숙의 눈빛 속에서 읽어낸 자신과 똑같은 욕망은 이미 싹트기 시작한 금지된 감정의 씨앗에 걷잡을 수 없는 물을 주었다. 벗어날 수 없는 늪처럼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범수연의 시선은 이제 두 사람에게 가장 견고한 감옥이자 동시에 가장 은밀한 방패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틀을 유지해야 했기에 민준과 미숙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그들의 금지된 관계를 이어나갔다. 딸이자 아내인 수연이 잠든 고요한 밤이 오면 두 사람은 마치 심연 속으로 잠수하듯 조용히 움직였다. 발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고 닳고 다른 인형처럼 숨죽인 대화만이 침묵을 깨곤 했다.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의 불빛 아래 민주는 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척 서류를 들여다보았고 미숙은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척 그의 옆을 스쳤다. 무심코 스치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전류. 그것은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을 비웃듯 그들만의 은밀한 언어로 속삭였다. 때로는 수연이 잠든 새벽, 아무도 모르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허락되지 않은 온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이 무색할 만큼 그들의 외로움은 서로에게 완벽히 포개졌다. 그러나 평화는 한 겹의 얼음처럼 위태로웠다. 딸 수연의 작은 움직임, 밤중에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 하나에도 민준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혹시라도 수연이 깨어나 어둠 속에서 마주친 자신들의 눈빛이라도 읽을까봐 미숙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한 번은 민준이 주방에서 미숙의 허리를 끌어안고 속삭이던 중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 속에서 간신히 서로를 밀어냈다. 다행히 잠결에 뒤척인 수연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짧은 찰나의 경험은 그들의 이중생활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인지 다시금 일깨웠다. 죄책감은 매 순간 혀끝에 맴돌았지만 그만큼 금지된 쾌락은 더욱 달콤하게 죄어왔다. 언제 들킬 모른다는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더욱 은밀하고 강렬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장, 자애로운 장모이자 어머니의 가면을 쓴 채 그들은 매일 밤 금지된 감정의 불꽃을 태우며 위태로운 평행선을 걷고 있었다. 허수연은 어느 순간부터였다. 남편 민준과 엄마 미숙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다. 엄마와 남편이 식탁에서 동시에 눈을 피하는 찰나, 혹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쌓여가면서 수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물음표들이 점점이 박히기 시작했다. 특히 두 사람의 시선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다. 이전에는 그저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가족의 눈빛이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과 피로,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깊은 이해가 섞여 있었다. 민준이 엄마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 스치듯 닿는 손끝,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 번지던 찰나의 홍조. 수연은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다정한 말을 엄마에게도 거의 똑같이 건네는 것을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기도 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성보다는 본능이 먼저 반응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속삭이던 목소리가 수연의 발소리에 거짓말처럼 뚝 끊어지던 일. 민준이 퇴근 후 곧장 샤워실로 향하는 대신 엄마의 방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모습. 그리고 엄마가 외출할 때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수연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의문들을 하나의 불완전한 그림으로 조합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설마 라는 자기 부정 속에서도 수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수연의 날카로워진 시선은 민준과 미숙에게는 족쇄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이전처럼 자유롭게 서로의 외로움에 기댈 수 없었다. 소화했었다. 수연의 존재는 금지된 유대감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되었고 아무도 모르게 나누던 은밀한 순간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서로를 향한 간절한 눈빛조차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감추어야 하는 비밀이 되었다. 사랑인지 아니면 죄의식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이며 두 사람은 갈수록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렸다.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거실의 소파, 주방의 식탁, 복도의 짧은 마주침,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그들에게는 지뢰의 밭과도 같았다. 수연의 의심은 아직 확신으로 굳어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한 시선만으로도 민중과 미숙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직면해 더 이상 흐릿하게 의심에 잠겨 있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의심은 냉정한 확신으로 변해갔다. 민준의 잦은 밤늦은 귀가, 엄마의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한 시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낯선 침묵. 식탁에서 오가는 민준과 엄마의 눈빛은 더 이상 사위와 장모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갈망과 더 깊은 은밀함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보지 않으려 애썼던 진실이 이제는 눈앞에 버젓이 서 있었다. 민준과 미숙은 수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차갑게 가라앉은 그녀의 눈동자, 무심한 듯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은 칼날처럼 예리해져 있었다.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두 사람의 목을 죄어왔다. 매일 밤 서로의 품에 안겨 잠시 잊었던 현실의 무게가 이제는 짓누르는 바위가 되어 심장을 옥죄었다. 미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녀를 잠식했다. 동시에 민준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이성이 외쳤지만 그의 온기, 그의 손길이 주는 위안을 포기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며왔다. 민준 역시 다르지 않았다. 수연을 볼 때마다 솟구치는 미안함은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가정과 배신한 아내에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미숙의 쓸쓸한 눈빛과 자신에게 기댄 연약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이 관계는 애증의 덫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침묵은 길었고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파멸적인 결과마저 감내할 용기를 낼 것인가? 그들은 이성과 감정, 도덕과 욕망의 거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터였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선택의 순간이 임박했다. 수연은 최근 들어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남편 민준과 엄마 미숙 사이를 맴도는 묘한 공기, 어색한 시선, 가끔 들려오는 속삭임은 그녀의 깊은 곳에 불길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씨앗은 매일 밤 악몽처럼 그녀의 표문을 갉아먹었다. 오늘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에 몸이 굳었다. 낮게 깔린 민준의 목소리와 엄마 미숙의 떨리는 음성이었다. 수연이가 알면 우리는 이제 끝이야. 민준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민준 씨. 미숙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차마 떨쳐버릴 수 없는 애착이 뒤섞여 있었다. 얼려는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몸의 모든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설마 하는 비명 같은 속삭임이 목구멍에 걸렸다. 천천히 너무나 느리게 그녀는 거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소파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민준과 미숙. 민준의 손은 미숙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미숙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얽혀 있었다. 엄마,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자신이 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갈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주는 창백해졌고 미숙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정적이 흘렀다. 숨 쉬는 소리조차 사치인 듯한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연은 민준의 셔츠에 묻어있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과 엄마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흔적을 동시에 보았다. 증거는 명백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부정할 여지도 없었다. 수연아, 그게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변명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 더 이상 저를 기만하지 말아요. 수연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의심이 최악의 형태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엄마하고 남편이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의 사과가 오히려 수연의 가슴에 칼을 박았다.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을 조롱하는 듯한 그들의 은밀한 관계는 밑 아래로 드러나 한 가족의 형태를 잔인하게 파괴했다. 그들의 침묵과 죄책감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수연의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새겼다. 그날 밤 김민준 가족의 보금자리는 파국을 맞았다.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절정 속에서 모든 것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방 안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무거웠다. 수연은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믿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끔찍한 진실에 그녀의 얼굴은 산산조각난 절망의 가면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난 순간 세상은 그녀에게 더 이상 예전의 세상이 아니었다. 남편과 어머니, 가장 믿고 사랑했던 두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은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 대신 마른 비명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심장을 난도질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견고한 성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녀의 삶은 그들의 죄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욕망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연의 비난과 절규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다. 순간의 달콤했던 일탈은 이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되어버렸다. 후회는 쓰디쓴 독이 되어 온몸을 마비시켰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그는 몸서리쳤다. 수연에게서 빼앗은 것은 남편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었다. 딸로서 어머니에게 가졌던 존경심,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였다. 죄책감은 그를 짓눌렀고 한때 장모에게 느꼈던 뜨거운 감정은 이제 죄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렸다. 인간의 금기를 넘나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미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랑하는 딸의 처참한 얼굴을 보는 고통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했다. 어머니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한때 외로움과 공허함이 부추긴 욕망은 이제 지옥의 불길이 되어 자신을 태우는 듯했다. 사회의 비난은 사나운 짐승처럼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 자명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을 거라는 예감은 그녀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딸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마저도 파멸시켰음을 깨달았다. 어찌 보면 그녀는 자식의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마저 부정당하는 형벌을 자처한 것이었다. 벗진실이 드러난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모든 관계는 끊어졌다.
수연은 더 이상 그들을 직시할 수 없었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다. 민중과 미숙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금기를 깬 그들에게 가혹한 시선을 보냈다. 도덕적 경계를 허문 자들에게는 용서란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남긴 상처는 각자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은 비난과 단절 속에서 영원히 고립되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비극은 한 가족의 해체와 함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게 될 터였다. 이들의 파멸은 인간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질서가 붕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의 사례로서 비극적인 교훈을 남겼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의 삶은 지독한 황폐함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한때 평범했던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각자의 폐허뿐이었다. 김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떠났고 직장과 사회적 신뢰마저 무너졌다. 그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채 낮에는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고 밤에는 죄책감과 후회라는 이름의 악령에 시달렸다. 그의 세상은 허물어졌고 그 허물어진 잔해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쾌락의 달콤함은 영원한 고통의 족쇄가 되어 그의 발목을 묶었다. 박미숙 역시 다르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채 쓸쓸함을 견디던 그녀에게 짧은 순간의 위안은 영원한 고통으로 돌아왔다.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옥죄었고 사회의 싸늘한 시선은 그녀를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다시 홀로 남겨졌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과 비난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 욕망에 사로잡혔던 여인이 아니라 금기를 넘어선 대가를 치르는 한심한 노파에 불과했다. 가장 큰 상흔을 입은 것은 김수연이었다. 남편과 어머니의 배신은 그녀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의 파괴적인 행위는 그녀의 삶을 조각나버린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모든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깊은 우울에 빠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은 그녀에게 삶의 모든 의미를 앗아갔다. 이 은밀한 관계가 남긴 파장은 비단 세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가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본 주변인들에게도 깊은 충격과 경고를 던졌다. 인간은 왜 금기의 선을 넘어서는가? 외로움과 욕망이라는 뿌리 깊은 감정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이 비극적인 실화는 사회적 금기가 단순히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뼈아픈 교훈을 던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인간 본연의 나약함과 그 나약함이 불러온 비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심연에 숨겨진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 그리고 사회적 금기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당신의 심장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